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벌써 평가다 이제 또 6회째가 들어오네요. 그 6회 해설인데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지금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아직 양도소득세가 진도 안 나간 학원이 있고 또 어떤 학원은 양도세 기본적인 내용이 나간 학원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양도로 보는 거,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다음 비과세에 대한 요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 찾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1년 정도 하시는 분, 또 이제 공부를 미리서 이 정도 이렇게 시험 범위를 보고 미리서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11월 강의를 들으신 분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문제 풀기는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럼 문제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잘못된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이고 또 소득세 납세음자 개인인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 단위가 원칙이에요. 소득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이건 틀렸네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분해야지 하나로 합쳐버리시면 안 돼요. 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2번. 2번 이게 많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려운데 이제 지금이 오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날이 2월 22일이니까 2월 22일 현재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몇 개인가? 이거 찾으려면 찾기 힘드실 거예요. 신고납부, 분할납부, 유통과세, 초과 누진세율, 비례세율 이게 가능해요. 근데 분리과세는 안 돼요. 분리과세는 안 되고 분류과세가 돼요. 분리가 아니라 분류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분류과세에 속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게 총 5개네요. 5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정확히 풀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총칙에 대한 내용을 다 풀 수 있는데 총칙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문제 풀기 약간 힘드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문제 3번은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이제 개인은 과세 기간을 1년 이내에 선택할 수 있다. 틀렸네요. 개인은 과세 기간을 1년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되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 변경이 불가능해요. 임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폐업을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예요. 중간에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중간에 우리나라를 떠났을 때는 1월 1일부터 외국으로 출국한 날까지. 네, 과세 기간 중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거나 중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거나 중간에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갑니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 변경이 안 된다는 것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틀린 게 1번이 틀렸어요. 그다음 문제 4번. 가장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소득이나 국외에서 번 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 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할 때는 국적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국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국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주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는 거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 4번 틀렸어요. 과세 기간에 걸쳐 그럼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 거소를 둔 걸로 본다. 이 말은 거주자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문제 5번으로 가보죠. 5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동 소유라고 했으니까 지분이 제일 큰 자가 부담하고 이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각 공동 소유자가 각각 지분율로 분배를 해가지고 각각 지분율로 분배해가지고 각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연대 책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1번이 답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피상속이 났죠. 사망자의 소득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소득과 내 것과 사망자의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시고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탁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수익 금액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며 수익자가 세금을 내고 만약에 수익자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근데 거주자 국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땅 팔면 세금 낼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을 팔았을 때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거, 거주자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 1번이 틀렸네요. 자, 6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는 틀렸네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한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고 등기 안 되는 것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당촌권, 대주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거는 전부 양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되어 있을 때만 양도 대상.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이제 7번은 이 문제는 아마 거의 풀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책을 찾고 풀어도 이 문제 답을 찾기 힘들어요.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그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당촌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그럼 골프용권은 여기는 기타 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기타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골프용권은 기타 자산에 속해요. 골프용권은 기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골프용권은 기타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7번은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8번으로 가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이제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골프용권은 해당은 되는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담보 목적이었을 때는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아직 양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원 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줬으니까 이거는 매매 관계로 봐서 이건 양도예요. 근데 주권 상장법인에 소액 주주라 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대주주가 거래했을 때는 과세인데 소액 주주는 제외. 근데 사업에 사용할 기계는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 지분의 변경 없이 소유권 단순히 분할했을 때도 양도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양도 대상인 건 2번 하나가 답이네요. 이제 9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라겠네요. 그럼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문을 잘 봐야 돼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은 하는데 세금만 비과세로 갑니다. 근데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도 양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재산 분할하는 거, 재산 분할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는 경우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재산 분할은 내가 내 것을 단순히 분할하기 때문에 양도라고 봐서는 안 돼요.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무 불이행으로 양도 담보 자산을 변제 충당했다. 변제 충당입니다. 변제 충당이라는 이 말 자체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변제 충당했어요. 그 말은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9번은 4번이 답이 돼요. 10번으로 가보죠.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의 상당,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했다. 인수하면 양도. 자, 두 번째, 단순 분할은 양도 아닙니다. 양도 담보, 채무 변제 충당이 됐다. 변제 충당이 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봐서 양도. 보류지로 충당이 됐어요. 그러면 양도에서 제외.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법원에 판결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 제외. 그리고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거 묶인 거 찾아라 했으니까 기억, 디귿. 기억하고 디귿. 그럼 답은 1번. 이제 11번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단순 분할은 양도 아닙니다.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도 양도 아닙니다.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럼 경매 유상 이전이니까 너는 양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따라서 분할하는 건 양도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종합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종합소득으로 가는 거지 양도소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업자니까.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종합소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이제 12번 가보죠. 12번은 양도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내 땅하고 상대방 건물하고 서로 맞바꿨으니까 유상 이전으로 봐서 양도. 그다음에 자신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로 매도했다. 그러면 내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로 매매하면서 대가 입증됐네요.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되면 양도, 입증이 안 되면 증여. 자기 소유의 토지에 채무 변제를 담보로 해 양도. 채무 변제 담보를 위해서 넘겼다. 담보를 위해서 넘긴 거. 담보를 위해서 넘겼네요. 그럼 아직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혼 위자료. 위자료죄로 임야로 대물 변제했다. 그러면 위자료라는 건 매매하고 똑같으니까 내 땅을 상대방한테 돈 받고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했다. 현물 출자도 양도. 그럼 여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2번은 3번이 답이 돼요. 이제 13번으로 가보죠. 이 문제는 좀 풀어내기 힘들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 찾아라. 그럼 비과세 찾아라 이 말이에요. 등기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한 남편의 주택을 이혼 위자료로 아내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위자료라는 것은 매매라고 그랬죠. 매매인데 여기는 양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주택인데 이 사람이 등기된 1세대 1주택이고 고가주택 아니라 9억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2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런데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는 양도인데 비과세 양도란 이야기예요. 그럼 비과세 양도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두 번째로 갑을병이 균등으로 소유한 토지를 40, 30, 30으로 지분을 분할하면서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공동이면 3분의 1씩이니까 33.33%씩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3%씩 넘겼잖아요. 넘겼으니까 을과 병이 갑에게 대가받고 팔았으니까 을과 병이 양도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을 동등 가치로 대금 수수 없이 상호 교환했다. 대금 수수 없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서로 맞바꿨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추가적인 돈 부담 없이 부동산을 거래했으니까 이건 양도예요. 그런데 많은 분이 3번을 답을 했을 거예요. 대금 수수 없이라는 이야기는 추가적인 돈 부담 없이 말이에요. 서로 물건을 바꾼 거지. 1억짜리 땅하고 1억짜리 건물을 서로 맞바꾼 거예요. 양도 담보. 양도 담보로 된 자산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했습니다. 변제 충당이 되는 것도 양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부분도 양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세 안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1번이 답이 돼요. 14번 가보죠. 14번 문제는 이제 이거는 사례 문제처럼 보이는데 부담부 증여 문제예요. 그럼 부담부 증여에서 문제가 났을 때 이제 이렇게 풀면 되겠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로 문제를 풀면서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로 이렇게 풀어봐요. 근데 증여자가
지금 시가 5억의 토지 5억짜리를 수증자에게 증여를 하면서 차입금 2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 2억이 있는데 이 2억을 수증자에게 부담을 시켰어요. 채무 2억을 수증자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럼 부담을 시키면 이 경우에 갑과 을이 부담을 세금 강요. 근데 문제 보니까 동차입금은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억을 인수했다. 인수하면 양도. 인수하는 건 양도. 인수 이외는 증여. 인수 이외는 증여.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5억 전부에 대해서 틀렸네요. 5억 전부에 대해서 이거 말 안 들은 거죠. 그다음에 5억의 전부에 대해서는 양도세 을은 3억 원에 대해서 아니죠. 갑은 2억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고 을은 3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봐야죠. 보면 2억을 인수했으니까 2억은 양도니까 2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문에 4번에 보니까 갑은 2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을은 3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4번이 맞았네요. 이제 15번 가보죠. 15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냐 그랬어요. 골프용권을 양도 담보는 양도가 아니에요. 이제 무상도 양도 아니네요.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 났죠. 위자료라는 거 매매니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대물 변제했으니까 양도. 그다음에 부부 공동 재산 분할 양도 아닙니다. 소유 자산을 공매나 경매를 자기가 재취득했으니까 양도 안 됩니다. 건물, 건설, 업자라겠죠. 업자는 이거는 양도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그럼 건물, 건설, 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랬어요. 여기는 다 보니까 대상인 걸 찾으라 했어요. 대상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냐 해서 동그라미 친 건 딱 하나밖에 없네. 하나. 그럼 정답은 한 개. 한 개가 답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이제 16번. 다음 자를 참고하여 양도 시기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양도 시기를 찾아라. 그러면 일단은 대금 청산일을 찾으시면 돼요. 대금은 매수인이 을에게 1억을 납부했다. 세금을 냈네요. 양도소득세 1억을 대신 내줬어요. 근데 대금 청산일은 4월 10일인데 5월 31일 날 세금을 그 돈을 내줬네요. 그러면 대신에 4월 20일에 등기를 접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더라도 그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그 대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이제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이 날하고 등기를 접수한 날을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 잡으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빠른 날은 4월 10일이네요. 그래서 16번은 3번이 답이 돼요. 이제 17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등기 접수일. 장기 할부 조건이었을 때는 3개 중에 빠른 날. 뭔가 몰라도 3개 나온다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그 중에서 빠른 날. 자가건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 날, 상속을 개시한 날, 증여를 받은 날. 그럼 답은 2번. 18번 문제네요.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민법에서는 민법 규정에서 이제 점유 취득이에요. 점유. 20년간 장기간 점유로 취득하고 있으면 세법에서는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봐요. 점유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이제 법원에서 무효 판결에 의하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환원된 경우가 있으며 무효 판결을 받아서 환원이 됐으면 그 당초 취득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무효가 됐으니까 거래했다 무효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허가구역 안에 있는데 대금을 청산하고 2월 28일 날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더라도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거예요. 대금을 청산한 날 이날을 양도 날짜라고 하니까 대금 청산일은
5월 30일에 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대금 청산일은 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2월 28일 이날을 우리는 양도 날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맞았네요. 이제 완성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여기 앞에 완성이면 완성되기 전에 돈을 지불했으니까 완성일 또는 확정된 날 이렇게 잡고, 네, 환지 처분은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가면 돼요. 대신에 환지를 하면서 권리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가 됐을 때는 그때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가면 되죠.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다음 날 이렇게 개념을 잡고 그러시면 돼요. 19번 문제네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파산 선고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지 교환 분할 비과세, 법인의 현물 출자로 건물이 유상으로 이전됐다. 현물 출자 이건 비과세 규정 없어요. 근데 5번은 지적 제조사를 하면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됐으며 감소돼 가지고 조정금을 받았네요. 감소돼 가지고 조정금을 받으면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비과세 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과세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20번 문제네요. 마지막 20번.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은 양도소득세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 1주택, 고가주택은 아닙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이제 3번이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 시 보유한 두 채 이상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했으며 오늘 하루에 두 개 이상을 동시에 팔았으며 그중에 납세자 본인이 선택한 순서예요. 본인이 선택한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1세대로 보고, 만약에 부부일지라도 별거하고 있으면 부부는 별거하고 있어도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동일 세대로 보겠습니다.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이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며 그때는 단독 주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문제를 다 풀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양도소득세 문제는 지금 처음 양도소득세를 접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는 안 냈어요. 문제를 쉽게 내고 기본적인 배경 위주로 많이 문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양도소득세 하면 된다는 거 느끼시고 양도소득세로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면 아마 잘 안 되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양도소득세 나가니까 그때 수업을 들어보면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뭔지 한번 봐보죠. 문제를 직면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고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문제를 풀면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고 직면해보고 틀리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접해보고 틀리더라도 문제 풀어보고 풀고 나서 안 되면 또 다시 노력해서 이론 찾고 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가단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그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어떤 댓글을 올리냐면 이거를 이렇게 안 배운 것도 문제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빡세게 해야 돼요. 세법인데 세법 16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16개가 합격을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하시면 세법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기출 특강이 들어가니까 기출 특강도 여러분들 참고로 좀 들어주시고 이론하고 기출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가면서 이론 기출을 같이 묶어버리면 돼요. 묶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니까 기출이라고 해서 나는 기출만 들으란다 이게 아니라 이론하고 기출을 같이 엮어가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 기출이 왜 중요했고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양도소득세 강의가 아마 학원 수업에서는 안 나갔는데 스스로 아마 정리하시는 분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아마 잘 풀었을 걸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이렇게 해차 진행할 때 보면 인원수가 막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저도 좀 하고 싶어요 막 한데 주변에서 세법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가지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도 그 메일은 제가 다 메일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평가단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주변 분들이 힘들다 그럼 꼭 소개해가지고 여기 참여하시면 세법은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